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풍수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. 환기만 잘해도 돈복은 저절로 또 굴러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풍수의 적용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요즘은 또 그 화장 문화가 대세라서 그 묘자리를 잡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그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이 될 텐데요. 앞으로는 더욱더 그 이전에 그 풍수 적용에 주로 사용이 되던 집터라든지 또 묘자리 이런 그 비중은 좀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. 그리고 바쁜 그 현대인의 삶을 좀 반영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그 실제 생활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풍수 쪽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여러 그 풍수 효과 가운데도 특별히 그 금전복을 상승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환기와 관련된 집안 풍수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그 풍수라고 하는 그 어휘 속에도 그 암시가 되어 있는데요. 바람 풍자 또 물수자를 쓰니까요. 여기에서 이 원리는 장풍득수에서 나온 건데요. 즉 사전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장풍이라는 것은 그 풍이라고 하는 게 바람이니까요. 바람을 모아주는 것이죠. 득수라고 할 때 그 얻을 득자 또 물수자를 사용하니까 결국 물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. 인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바로 바람과 물에서 찾은 건데요. 여기에서 바람은 바로 공기의 순환을 의미합니다. 즉 환기가 되는데요. 물도 그 정체되어 있거나 또 흐르지 않게 되면 고인 물이 되면 결국 썩게 되는 것처럼 공기도 결국 그 순환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 풍수의 작용을 아주 활발히 일으켜서 인간이 그 원하는 부귀영화의 그런 삶을 가능케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. 풍수 사상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 이런 궁극적인 목표는 부귀영화의 그런 삶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복이고요. 또 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예운을 말하는데요. 우리가 그 풍수라고 하지 그 풍수를 수풍으로는 부르지 않는데요. 이 이야기는 결국 그 이 공기의 순환이 얼마나 그 중요하게 인식이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보셔야 됩니다. 우리 모두가 또 풍수학자가 될 필요는 없죠. 우리가 그 리모컨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. 우리는 그 리모컨 작동법만 좀 우리가 손에 익혀서 우리가 보고 싶은 채널 또 우리가 원하는 또 그런 정보만 우리 것으로 또 실속 있게 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 풍수의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해두고 바로 그 풍수의 효과를 통해서 돈복을 좀 부르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 그 아침 환기는 돈복 부르는 초인종이다인데요. 풍수의 효과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부귀영화의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것이 바로 풍수 사상이 기본이 됩니다.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환기가 또 가장 우리에게 좋은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. 당연히 또 아침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 인시 환기와 또 묘시 환기로 크게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. 인시가 그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고요. 묘시는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까지죠. 환기할 대상은 현관문도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각 방의 문들, 각 방의 창문 포함해서요. 가족들이 모두 또 기상이 되었다면 현관부터 또 모든 방과 또 모든 창문 그리고 베란다까지 그 환기를 위해서 좀 문을 열어주시면 아주 좋고요. 이때 좀 활짝 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. 적당히 그냥 그날 그 바람의 정도라든지 또 현관문 같은 경우는 또 사생활 보호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니까요. 한 반뼘 정도라도 열어주시면 좋겠죠. 이때 그 가족 모두가 기상이 된 그런 상태라면 동시에 또 모든 그 방문 창문을 열었다 또 닫아주시면 아주 좋고요. 또 시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 어느 한쪽 문만 열어놓는 그런 경우가 아닌 이렇게 전체 환기가 되면 공기는 또 마통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아주 충분히 그 환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. 또 인시 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새벽 3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주로 하시게 될 텐데요. 인시 환기는 그 호랑이 시간에 하시게 되는 환기인데요. 이 시간은 그 관운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시간인데요. 그 집집마다 그 생활의 리듬들이 있는 거니까요. 일부러 또 인시 환기를 위해서 그 5시에 또 일어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. 또 자연스럽게 새벽 5시쯤에 또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인시에 또 환기를 하면 아주 좋죠. 이 시간에 하면 좋은 그런 효과는 호랑이 시간이 갖는 그런 특징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시간은 관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간을 뜻하는데요. 또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운이 있고요. 문서적인 체결로 또 유리한 그런 운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. 그리고 왕성한 또 성취운을 바로 인시는 의미하는데요.
인시라는 게 그 호랑이가 가장 또 힘있게 그 사냥하는 시간을 뜻합니다. 무엇을 좀 구체적으로 잡는 그런 운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.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응용법을 좀 살펴보면 항상 그 오전 6시쯤 기상을 하시는 그런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인시가 끝나는 아침 5시 이후에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 어떤 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잡혔다든지 어떤 그 계약 체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매물을 누가 또 보러 온다든지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투자 대상이 선정이 돼서 매도나 매수의 그런 거래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날이 되면 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인시환기를 해보면 아주 좋고요. 그리고 묘시에 하게 되는 환기는 새벽 5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하게 되는 환기를 우리가 묘시환기라고 하는데요. 이 시간에 하면 좋은 그런 장점은 주로 사람의 도움과 또 귀인의 작용이 미치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귀인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이야기인데요. 우리가 그 응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본다면 면접을 본다든지 또 누구를 소개로 좀 만난다든지 또 받을 돈이 있어서 또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그런 일정이 잡혔다든지 또 채용을 위해서 또 직원을 면접을 본다든지 또 소송이나 법적인 그런 문제로 조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재판에 또 참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사람의 도움과 또 사람의 작용이 절실히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은 묘시환기를 여러분들께서 또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. 다음은 그 모두 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종일 또 빈집으로 있는 그런 경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방법 문제 때문에 그 환기가 좀 제한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. 모든 창문을 다 닫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면 퇴근 후에 아침에 했던 식으로 짧게라도 좀 전체 환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 다음은 모두 또 출근은 하지만은 즉 낮 시간 동안 빈집이지만은 그 방범에 지장이 없어서 주방 쪽이나 혹은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 실내 그 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퇴근 후에 그 환기는 생략을 해도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아침 환기만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사람이 늘 상주는 하지만은 환기가 또 용이하지 않는 그런 집의 구조라면 이런 경우에는 공기순환에 가장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죠. 예를 들어 현관문이라든지 베란다 문 그리고 안방 창문을 통해서 한번 좀 활짝 열었다 닫아도 아주 좋습니다.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인시와 묘시가 아마 대부분 분들에게 이 시간대가 해당이 돼서 제가 그 두 시간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. 생활 리듬 때문에 또 진시나 또 사시 즉 오전 좀 늦게 또 환기를 하시게 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물론 그 드물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요. 그런 분들도 지금 설명드린 같은 방법으로 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황사나 그 미세먼지 주의보 내린 날은 굳이 또 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 자연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사용 중인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공기청정기를 그 사용함으로써 그 대처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공기청정기 사용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또 선풍기를 한 10여 분 정도 가동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. 선풍기 가동을 그 풍수의 기운에서 또 공기순환의 그런 용도로 또 선풍기 가동을 좀 하실 그런 분들은 선풍기의 그 방향이 그 베란다나 또 바깥 창문을 좀 등지게 세워놓은 후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은 좀 실내로 해두시면 아주 좋죠. 시간은 뭐 10여 분 내외면 충분하고요. 재물운수의 기운은 현관에서 시작이 돼서 그 거실과 또 실내에 머무르게 되고요. 또 실내에 쌓여지게 되는 그런 기운이고요. 또 풍수의 그런 환기라는 것은 지구나 또 우주의 그런 변화 원리에서 그 근본을 삼습니다. 우리가 접하는 그 대기작용이나 또 지구의 작용, 또 우주의 작용이 모두 여기 들어있고요. 정체되지 않고 또 맑게 그 공기가 순환이 되고 통할 때 인간에게 또 재물복과 덕을 준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생기복덕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그 복과 덕이 생긴다고 하는 바로 생기복덕의 환경이 되는 건데요. 이 생기복덕이 바로 큰 그 재물복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서 그 생기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요. 정체되지 않고 막혀 있지 않는 아주 환기가 잘 된 그런 순환이 잘 된 공기를 뜻하죠. 그런 공기가 바로 생기, 즉 살아있는 기운이 된다는 것이죠. 생기가 있을 때 그 다음 그 우리가 반드시 또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
복과 덕이라는 뜻인데요. 이게 바로 생기복덕의 원리인데요. 풍수에서 사용되는 이 말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아주 친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.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들 하실 텐데요. 이래서 이 환기라는 게 결국 복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이죠. 환기가 된 이런 공기는 생기가 되니까요. 그 생기는 또 복덕을 데리고 오게 되는 거고요. 신혼생활의 시작은 지하실에서 또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저축을 해서 그 지상으로 자꾸 그 발전을 하려고 하고 또 평수라도 좀 넓혀가려는 그런 의지 속에는 무의식적으로 인간들의 그 내면에서 갈구하는 바로 생기에 대한 갈구도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그 어머니의 몸에서 그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. 이 태아가 태중에 있는 그런 공간은 바로 물의 공간입니다. 이때 그 어머니의 호흡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최소한의 그 제한된 풍의 기운을 받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 그 출생 이후에는 바로 자연스럽게 이 풍의 기운을 좀 원없이 받으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생기는 거죠.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좀 쐬게 되면 누구나 그 아주 상쾌한, 아주 기분 좋은, 아주 속까지 아주 시원하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요. 이런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말은 또 동시에 이런 뜻도 되는데요. 만약에 공기가 정체되어 있고 또 풍의 기운이 없는 그런 곳이라면 그런 공간에서는 결국 상쾌함을 느낄 수도 없고 또 기분 좋음을 느낄 수도 없고요. 또 속까지도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뜻도 된다는 거죠. 여기서 또 우리가 응용하는 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. 그 만약에 부동산을 보러 오는 그런 사람이 없는, 즉 매기가 실종된 그런 부동산 매물이 있다면 그게 그 집이든 점포든 그 가셔가지고 전체 환기를 지금 방법대로 한번 새로 해주시고요. 정체된 그런 공기의 기운이 묻어있지 않도록 좀 걸레질이라도 한번 해주시고요.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그 방향제 같은 거 많이 팔거든요. 그래서 방향제 사다가 한번 좀 구석구석 뿌려주시면 안 나가던 그런 부동산에도 이런 풍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. 대개 그 환기가 안 되는 집들은 돈복이 잘 안 들어옵니다. 잠을 자도 개운한 맛이 없고요. 또 환기가 안 될 때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죠. 어떤 그 공간이나 또 집이나 또 모든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또 해당이 되는데요. 일단 그 환기가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는 그 순간부터는 좀 수기운이 그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. 결국 이렇게 되면 물기운이 득세를 하게 되고요. 음식은 또 쉽게 상합니다. 또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늙은 호박도 그 밑에 예를 들어 수기운이 강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주 실속 있게 연결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수확할 때 그 밑을 좀 들어보면 밑은 반드시 또 썩어 있는데요. 바로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처럼 그 물기운의 득세, 수기운의 그 득세는 작물을 그 썩게 만들듯이 그 집안의 그 수기운이 득세를 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마저도 좀 축 처지게 만듭니다. 아무리 또 그런 공간에서는 쉬어도 늘 좀 만성 피로처럼 몸이 아주 무거워지고요. 스펀지에 그 물이 아주 잔뜩 배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. 요즘은 에어컨의 기능들이 아주 다양하죠. 공기청정이나 또 공기정화 기능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에어컨 사용을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선풍기라도 좀 사용을 하셔서 집안의 그 수기운이 너무 과하게 그렇게 득세되는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재물복에는 아주 좋습니다. 오늘 그 설명에서 제시된 그 집안의 환기만 좀 잘해도 첫째 그 운세가 주는 그런 상승작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둘째는 그 생기복덕의 조건을 저절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셋째는 그 풍수지리에서 가장 그 재물복 넘치게 들어오는 그런 환경을 재물복의 명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그 명당이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늘 그 신선함으로 유지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.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은 결국 물기운도 균형을 갖춘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. 환기는 생기를 부르고 생기는 복덕을 부르고 복덕은 재물과 덕이 자손의 대까지 크게 미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. 운세의 가장 대기란 정계를 의미하는 거죠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환기를 통해서 생기복덕이 넘치는 재물복 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
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, 꿈 해석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